안녕하십니까? 역사로 읽는 우리 과학기술. 네, 이번 학기 어느덧 이 수업이 14번째 강의, 마지막 강의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14번째 강의는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서도 잠깐 안내 드렸듯이 고려청자 비치색의 비밀이라고 하는 주제로 고려청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고려청자, 예,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아주 그 아름다운 비치색을 간직한, 또 우리 조상들의 뛰어난 예술성,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창조성, 이런 것들이 돋보이는 그런 우리 문화유산인데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같이 한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번 14강, 14번째 강의를 통해서 학습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첫 번째, 도자기의 정의와 종류별 특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려청자의 특징과 그 우수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로는요. 첫 번째가 도자기의 정의 및 각 종류별 특징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계 최고의 가치를 지닌 우리의 고려청자, 그 고려청자가 지닌 다양한 특징과 또 그 우수성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영상 하나 보고, 그리고 바로 우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수면 아래 흙 속에 박혀 뒤집힌 그릇 하나가 보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표면에 낀 초록 얼룩과 흙을 씻어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모습을 드러낸 그릇, 사람들의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와, 깨끗하다. 야, 세상에. 야, 이거 보물입니다, 보물. 이야, 대단한. 이거 우리 완전체로 찾은 거예요, 지금. 지름 약 20cm 크기의 대접이 발견된 건 지난달 17일. 앞서 지난 7월 초 국화문이 청자잔이 출토된 지 약 2달 만에 새로운 매장 유물이 또 나왔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예정 부지입니다. 이 길을 따라 임시 배수로를 파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부터 고려청자와 그 조각 여러 점이 잇따라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앞서 시민단체가 발견한 매장물들이 고려청자, 그러니까 문화재가 맞는다고 최근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지역 보존 대책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군산시는 이 일대 반경 50m 지역을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으로 판단해 표본조사를 하겠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표본조사란 본격적인 발굴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정 면적의 2% 이내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아주 유력한 그 해양 조운선들의 그 해운 루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해저 유물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전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단체는 새로 발견한 매장물도 고려청자일 가능성이 크다며 문화재청에 신고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개별 유물의 값을 매기는 수준을 넘어 새만금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한동안 시끄러웠던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고려청자라는 새 변수가 어떤 영향을 줄지 아직은 안개 속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새만금 지역입니다. 새만금 간척지, 간척 사업으로 마련이 조성이 된 그런 새만금 지역인데요. 여기에 신공항을 만들기 위해서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성하기 위해서 땅을 팠더니 고려청자 파편들이 쏟아져 나온 거고,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셨듯이 거의 완전체로 그렇게 되어 있는 고려청자, 또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불과 1년도 안 됐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소식이고요. 올해는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세계 잼버리 대회도 새만금 지역에서 이제 열렸던 바가 있죠. 그만큼 이 전북 부안을 포함한 이 서해 이런 쪽에 고려 청자를 만들던 가마 이런 것들이 존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갖다 이제 방증해 주는 것이죠. 이만큼 고려 시대에 청자를 만들었던 가마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 분포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은 바로 이 고려 청자를 포함해서 도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도자기, 고려 청자도 도자기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도자기란 무엇일까? 도자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면은요. 도자기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어요. 도기, 자기, 사기, 질그릇 따위를 통틀어 이루는 말로 점토에 장석, 석영 따위의 가루를 섞어서 성형하고 그리고 건조하고 소성한 제품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또 이 도자기를 만드는 바탕흙, 기본 재료죠. 그 바탕흙인 기본 재료 소지의 상태라든가 또 도자기를 굽는 온도, 소성 온도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굽는 온도에 따라서 토기 또는 도기 또는 석기 또 자기 이런 형태로 구분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도자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바로 토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토기의 경우가 우리 신석기 시대, 우리 선조들의 신석기 시대의 생활이라든가 이런 유물로 전해져 오는 그런 빗살무늬 토기, 저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소성 온도에 따라서 이제 저거는 이제 토기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도기예요. 이거 이제 신라 시대 때 만들었었던 그런 이제 도기인 것이고요. 이것도 소성 온도에 따라서 온도 차가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조금 뒤에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이게 이제 석기. 석기 그러니까는 돌로 만든 것도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돌 석자의 석이 아니라요. 저거는 질그릇이라는 뜻의 석자예요. 그래서 질그릇, 즉 우리 보통 이제 항아리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항아리. 그리고 자기. 더 높은, 가장 높은 온도에서 소성이 된 그러한 이제 형태의 도자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즉, 이 도자기를 만드는 흙의 상태라든가 소성 온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토기, 도기, 또 석기, 자기로도 구분이 되는 것이 바로 도자기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도자기를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우리나라에서 보통 많이 쓰는 표현으로는요, 전통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질그릇. 질그릇은 한자로 쓰면 도 이렇게 씁니다. 도자기 할 때 도. 즉 잿물을 덮지 아니한 진흙만으로 구워서 만든 그릇으로 겉면에 윤기가 없는 형태로 보이는 그릇이에요. 요것은 그러니까 이제 잿물, 여기서 잿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약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조금 뒤에 보면 요 유약을 갖다 입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진흙, 즉 도자기를 만드는 그런 진흙만으로 구워서 만든 그릇인데 겉면에 윤기가 없는 형태로 보이는 그러한 그릇을 갖다 우리가 질그릇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질그릇의 한 종류가 이제 항아리, 옹기,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오지그릇, 오지그릇이라고 얘기하는데, 오지그릇이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석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즉 질그릇, 옹기, 항아리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조금 전에 일본에서도 질그릇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유약을 바르지 않은 형태로 이제 구운,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구운 거고요. 이번에 오지그릇의 경우는 붉은 진흙으로 만들어서 볕에 말리거나 약간 구워요. 살짝 굽습니다. 소성을 시킨다고 보통 이야기하죠. 여기에다가 오진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약이에요. 이 오진물을 입혀서 다시 구운 그릇으로서 검붉은 윤이 나고 단단한
그런 그릇의 형태를 갖다 띠는 것을 오지그릇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 분들은 오지그릇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사기그릇이에요. 이제 사기그릇. 예, 고령토, 장석, 석영 따위의 가루를 이제 소재로 해서 그걸로 빚어서 구워서 만든, 그리고 겉에다가 유약을 칠해서 그래서 소성시킨 다음에 만든 것으로서 희고 매끄러운 그릇이에요. 또는 그 재료로 만든 물건, 이런 것을 갖다 우리가 사기그릇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강도도 제일 강하죠. 예. 이런 것이 우리나라가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분류했었던 그런 도자기의 분류이고요. 그러나 최근에 이런 이제 도자기의 분류들은요, 조금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도 나라마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자기의 특성별 분류를 갖다가 우선 해 본다면은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것처럼 먼저 소성 온도가 가장 낮은, 예, 도자기를 굽는 온도가 가장 낮은 것을 토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경우에는 흡수성이, 즉 수분을 갖다 빨아들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냥 진흙으로 구워서 만든 화분, 유약을 칠하지 않은 그런 상태의 우리가 이제 토분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런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소성 온도가 700에서 1100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강도가 비교적 약하고요. 시유, 즉 유약을 바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와라든가 토관, 화분 등이 여기에 속하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소성 온도가 높은 것이 도기예요. 예, 도기는 1050도에서 1300도 이내에 들어가는 건데요. 흡수성이 이 도기의 경우도 비교적 아직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도가 조금 그래도 약한 편이에요. 예. 요거는 이제 재벌 소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2번 굽는다는 거죠. 다만 소성 온도가 좀 1300도 이하이라는 거죠. 요게 많이 쓰이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는 화장실의 변기라든가 위생도기, 타일들, 이런 계열들이 도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구운 것이 이제 석기, 아까 말씀드렸었던 질그릇이면서 또 어떻게 보면 항아리 해당되는 거예요. 1200도에서 1300도인데 흡수성이 이제는 물이 안쪽으로 이렇게 밖에서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이제 강도는 보통의 강도고요. 그리고 색깔이 약간 있죠. 그렇죠? 짙은 이제 갈색 내지는 이제 검은색에 가까운 그런 형태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2번을 굽게 됩니다. 유약도 바르게 되고요. 화로라든가 찻잔 또는 화공업용 석기, 토목 건축용 석기,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 오지그릇 뭐 이런 것들인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소성 온도가 가장 높습니다. 1300도 이상이에요. 그래서 1300도에서 1450도까지 이런 정도에서 이제 굽게 되는 거고요. 흡수성이 자기를 통해서 물이 안으로 흡수가 된다? 거의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강도는 가장 강한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금속성의 맑은 소리가 이렇게 두드리면 탕탕 소리가 나게 됩니다. 고급 식기라든가 장식용, 또 전자재료용, 또 이화학용 그런 이제 자기, 이런 것들로 이제 쓰이는 거고, 이거 이외에도 특수도자기는 온도를 더 높이기도 하고 압력을 더 가해서 좀 더 강하게 만들고 불에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강도가 아주 강하고요. 내화성이 큰 전자용이라든가 이화학용 특수 도자기, 이런 형태로 이제 분류를 하곤 하죠. 바로 이러한 도자기 용어와 관련해서는 국가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토기, 도기, 석기, 그리고 자기, 그리고 이제 특수 도자기,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기, 도기, 석기, 자기의 경우에도 청자와 백자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죠. 중국의 경우에는 크게 토기, 도기, 석기까지를 도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아마 청자나 백자 계열은 자기,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토기, 도기, 석기, 자기 이렇게 이제 구분하죠. 요게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하면은 토기의 경우는 클레이웨어,
예, 진흙으로 바로 빚어서 그래서 한번 구운 그런 형태인 거죠. 소송 온도가 그래서 가장 낮은 형태예요. 도기가 earthenware 600에서 900도 정도. 예, 기본적으로 이제 강도가 조금 더 높은 그런 형태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생용기들 이런 것들 만드는 데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기, 예, 석기의 경우가 예, stoneware. 이거는 이제 좀 소송 온도가 높습니다. 1000도에서 1100도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예. 그리고 청자는 샐러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1150도에서 1200도 정도 예, 에 해당이 되고 백자의 경우에는 포슬레인, 예, 포슬린 이렇게 표현하고요. 1200도에서 1300도 이렇게 조금씩 예, 이렇게 그 국가마다 부르는 표현도 다르고 소송 온도 이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도자기들은 용도별로도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용도별로 분류를 해보면은 먼저 도자기를 많이 쓰는 경우가 우리는 보통 가정용품으로 이제 많이 쓰죠. 특히 식기류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식탁용이라든가 주방용으로 이제 많이 쓰이고 노벨티라고 그래서 이렇게 장식용으로 하는 이제 그러한 용도로도 많이 쓰죠. 도자기를. 그래서 도자기로 만든 완구라든가 연필꽂이라든가 꽃병이라든가 장식품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정에서 쓰이는 그런 이제 장식용으로 이제 쓰이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도자기는 또 용도별로 건축용품으로도 바로 이 도자기들이 많이 쓰입니다. 타일류, 아까 말씀드렸었던 타일류, 내장 타일이라든가 외장 또는 바닥 타일, 모자이크 타일 이런 데도 이제 쓰이고요. 그리고 위생도기로서는 변기나 화장실 전용의 부속품들 이런 것들로 마찬가지 건축 용도로 이제 쓰이는 도자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산업적으로도 공업용품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전기용으로 쓰이는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애자. 애자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애자라고 하는 것이 예, 전기 절연 역할을 하는 굉장히 고압선이 흐르는데 그것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그럴 때 고정시키는데 철이라든가 이런 데 고정을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철탑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과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중간을 사기질의 예, 도자 제품으로 만들죠. 그것이 바로 애자예요. 그리고 전자부품들, 절연이 필요한 그런 부분의 전자부품 또는 전자재료, 고주파 절연재료 이런 것들이 전기용품으로 쓰이고요. 이화학용품으로는 내산병이라든가 그렇죠? 산에도 잘 견디는 또는 뭐 이제 그 도자 제품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가마 조그만 이제 그 도자기 형태의 이제 그런 제품들이요. 전해조 또 충전물 이러한 형태로 이제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수 도자기로는 원자로 재료라든가 또는 내열 도자기의 형태로 쓰이고요. 이런 것들이 일부 과거에는 이제 우주선이라든가 이런 데도 이제 쓰였었는데 요즘은 이런 이제 도자기류보다는 요즘도 이제 일부 부분들은 세라믹 계열의 즉 도자기 계열의 것들이 쓰이고 또는 이제 또 다른 이제 굉장히 그 고열에도 견딜 수 있는 금속성 재료들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것들이 이제 쓰이고 있죠. 그러나 이렇게 특수한 용도로도 이제 쓰인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도자기들, 예, 도자기를 다시 조금 더 세밀하게 분류를 해보면은요, 예, 우리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가장 강도가 강한 것이 자기, 그 다음이 도기, 석기, 토기. 토기가 가장 이제 강도가 약한 거꾸로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해놨는데 아마 제가 요거는 자료를 그대로 캡처를 해와서 여러분들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리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류 같은 경우는 요거를 두 개로 또 경질자기, 연질자기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경질자기 중에서는 고화도자기, 즉 높은 온도에서 소송을 한 자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SK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예, SK. 우리 그룹 이름이 SK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요 고화도를 갖다가 나타내는 그런
그 지표이고요. SK12, SK9, SK10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SK12에 해당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1350도에서 소송하는 그것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즉 고화도자기의 경우에는 소송을 하는데 1350도 이상에서 이제 소송을 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고급 식탁용부터 시작해서 이화학용까지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저화도자기가 바로 이 SK12라고 하는 즉 내화도 측면에서의 1350도 이하에서 구워진 그런 이제 자기이고요. 이 경우가 일반 식기류, 또 화학공업용, 건축용 뭐 등등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 자기는 그래서 저렇게 두 가지 고화도, 저화도 자기인 경질 자기가 있고 연질 자기의 경우에는 이제 공예품이라든가 식기류로 많이 쓰이고요. 그 밑에가 이제 도기도 경질도기, 연질도기 이런 형태로 이제 나뉘어지고요.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석기의 경우도 보통 또는 화학용, 즉 화공용 석기, 또 토건용 석기 이러한 형태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토기로 많이 쓰이는 것은 이제 기와, 즉 기와, 우리 전통 기와 같은 거, 화분, 또 전지형 경막이라든가 또는 우리 왜 그 정수기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 필터 형태로도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도자기는 이렇게 이제 분류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형태로 특수 도자기의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도자기들이 있어요. 뭐 이것까지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산화물계, 뭐 코디얼라이트, 몰라이트, 지르콘 이 즉 도자기를 만드는 그 흙들이 어떠한 성분을 주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특수 도자기를 갖다가 만들 수 있다. 그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정도로 하고요. 자, 도자기의 이제 일반적인 그런 이제 개념을 갖다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도자기.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표현이 되어 있듯이요. 도라고 하는 것은 도기를 의미를 하고요. 우리 표현으로는 질그릇을 의미하는 질그릇 도예요. 이것은 이제 한자, 저쪽 이제 도에서 나온 것으로 매우 원시적인 가마의 형태를 본떠서 만든 글자예요. 즉 질그릇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질그릇이라는 의미의 한자가 저 구자에다가 간자, 즉 병과 같은 형태의 기물을 어떤 구조물이 감싸고 있는 그런 이제 상형 문자의 형태인 것이죠. 그리고 도자기 할 때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로 표현하면요. 사기그릇 자예요. 자자인데요. 자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 자기라고 하는 것은 1300도 이상에서 구워진, 즉 예전에는 아마 이제 기와를 구울 때도 같은 그런 이제 형태로 소송을 하고 그래서 기와 와자가 여기 도자기, 즉 사기그릇 자자에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맨 밑에 저것이 이제 요예요. 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도자기를 굽는 가마, 즉 기와를 굽는 가마 요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그래서 도자요, 도자기라고 그대로 쓰지는 않았고요. 도자요에, 즉 도자기를 만드는 데 쓰는 가마를 의미하는 거. 가마라고 하는 것은요 순 우리말입니다. 요거는 이제 구모형 혈자에다가 양자, 동물 양자 있잖아요. 거기다가 불화자가 같이 이제 섞여서 만들어진 글자인데요. 원시 인류가 동굴 속에서 양을 넣고 불을 피워서 구워 먹거나 했었던 이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고기를 구워 먹기도 하고 거기서 뭐 이제 아주 원시적이긴 하지만 진흙을 이제 빚고 구워서 뭔가 이제 이렇게 만들었었던 그런 의미의 그 글자인 요인 것이죠. 그래서 기와 굽는 가마 요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말은 맨 밑에 썼지만은 요 도자기와 관련된 이론들, 아주 기본적인 도자기를 만들고 어떠한 그런 이제 개념으로 그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이론들은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펴낸 한국 도자의 흐름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영상이 있는데요. 1편에 흙에서 그릇편으로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은 제가 주소도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영상을 이론편에서는
참고를 했다는 점 우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도자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고요. 예, 그러면 도자기는 어떤 흙으로 만드느냐는 거예요. 흙이란 우리가 보통 도자기를 만드는 거는 진흙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요. 흙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도 다르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요. 어떤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흙이 가지고 있는 성질도 다르게 되고요. 결국은 불로 구웠을 때 그 나타내는 그런 이제 색깔이라든가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달라져요. 그래서 독이나 청자 같은 경우에는 점토, 우리가 보통 진흙이라고 얘기하는 점토로 이제 만들게 되고요. 그 대신 백자 또는 청자도 이제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이런 것들은 똑같은 흙이지만 조금 더 그 안에 구성이 되어 있는 성분들이 다른 고룡토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흙으로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도자기들이 도기의 형태를 띌 것이냐 아니면 백자의 그런 이제 강도를 갖다 가질 것이냐 색깔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즉 흙에 포함된 성분 차이에 따라서 도자기의 색이라든가 강도 이런 것들도 다소 달라진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아까 우리가 이제 그 특수 도자기에서도 봤지만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성분들이 이 도자기를 만드는 흙의 성분들이 어떠한 화학적인 성분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더 매끄럽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더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조금 더 치밀하면서도 단단하고 이러한 도자기를 즉 매끄러운 그런 형태의 도자기를 갖다 이제 만들려면 흙을 어떤 특정 성분들 즉 우리가 원하는 도자기를 만들기에 적합한 그러한 이제 비교적 정제가 되는 흙을 갖다가 사용하는 것이 좋을 텐데요. 바로 도자기를 만드는데 기본이 되는 바탕이 되는 그 흙을 우리가 보통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 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아이를 뵀을 때 잉태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태야 그러죠. 즉 무언가를 만드는 기본이 되는 바탕이 되는 그러한 이제 흙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태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 태토를 바로 도자기를 만드는 기본이 되는 그런 흙을 갖다가 용도에 맞게 이렇게 산업적으로 따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도자기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는 용도에 맞는 태토를 주문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뭐 국내산 태토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특수한 그런 성분을 갖다가 특별한 성분을 갖다 포함한 그런 흙을 갖다가 수입을 해서 같이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이러한 태토, 태토의 경우에는 적당한 그러한 성질을 갖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적절한 점력. 그래야 잘 뭉쳐지고 그래서 흙을 갖다 빚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릇을 갖다 만들기 위한 형태로 빚을 텐데 그래서 적당한 점성, 즉 점력을 갖다 가지고 있어야 하면서도 또 불에 잘 구워져요. 그래서 성형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갖다 가지고 있어야 될 테고요. 또 불에 구워지면서도 완전히 녹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불을 견디는 힘, 즉 소성이 되면서도 견디는 힘. 이것은 이제 소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다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는 번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불에 굽는다는 거예요. 그 불에 구울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태토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도석이라든가 장석 등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입자의 결합을 갖다 잘 도와주는 그러한 이제 융제, 즉 녹아서 그 결합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되고요. 이 태토에는 장석, 운모, 철화합물, 석회석 이러한 성분들의 경우가 이제 소성을 할 때 수축률이 비교적 커요. 즉 원래 있었던 것보다는 녹은 상태에서는 수축이 되고 또 알루미나 석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소성을 해도 즉 번조를 해도 수축률이 비교적 낮습니다. 즉 부피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원래의 그런 이제 부피를 갖다가 그대로 많이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은 알루미나 석영 등이 많이 섞인 그런 이제 테토를 갖다 이제 쓰게 되는 거 되고요. 또 수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뭘 갖다가 이제 만들 때는 장석, 운모, 철화 합물들이 포함된 이런 테토를 갖다가 이제 쓰게 되는 그런 형태인 것이죠. 예. 그리고 흙을 다루는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진흙과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구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간의 수공업 형태로 채취를 주변에서 채취를 해서 이제 많이 쓰기도 했는데요. 또 용도에 따라서는 어떤 이제 특정한 용도를 갖다 위해서는 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채취를 해서 분쇄하기도 하고 또 그 중에서 필요한 성분만을 갖다 이제 골라서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정제 과정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백자의 원료인 고령토는 일정한 광맥 아무 데서나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령토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고령토는 우리나라의 고령군이라고 하는 데서 나는 흙이기 때문에 고령토가 아니에요. 이 고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국, 중국의 고령이라고 이제 한자로 쓰게 되는데요. 그 지역에서 나는 그러한 흙이에요. 즉 백자를 만들거나라고 하는 비교적 채굴, 정제 과정 이런 것들이 특정한 지역에만 이제 나기 때문에 그래서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제 한정이 되어 있는 거기서 나는 이제 백자의 원료 이것을 고령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제 테토 흙을 갖다 이용을 해서 바로 굳기와 치밀도, 유약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온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어느 정도에서 굽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토기가 되기도 하고 도기가 되기도 하고 석기가 되기도 하고 자기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형태로 사실은 그리고 우리 선조들, 우리나라 선조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이렇게 발전시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자기의 역사에 있어서 토기, 도기, 석기, 자기의 형태로 점진적으로 발전한 그런 단계를 갖다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도기라고 하는 것은 이 중에서 이제 도기, 비교적 이제 낮은 온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700에서 900도 정도의 온도에서 이제 소성을 하게 됩니다. 선사시대, 삼국시대, 즉 신라의 토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의 도기 가운데 일부가 바로 earthenware라고 하는 도기에 해당이 되고요. 유약을 입히지 않은 화분이라든가 토관, 기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것이 그럼 고려 조선 시대에는 아예 없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와 이런 걸 만들 때는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 소성을 시켜서 이제 썼기 때문에 고려 시대, 조선 시대에도 연질도기가 만들어졌고요. 고려 시대, 조선 시대의 연질도교는 경질도기에 비해서 테토, 그 도자기를 만드는 그 테토가 곱고 경질도기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조건에서 그래서 구운 그런 것으로 지금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도기 우리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 독이라고 하는 녀석도 다 유약을 입히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유약을 입히기도 하고 안 입히기도 해요. 그래서 유약을 입힌 경우를 시유, 즉 유약을 이렇게 이제 입혔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입히지 않은 것은 무유. 그래서 입힌 녀석의 경우에는 토기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입히지 않은 경우는 보통 이제 토기가 되고 입힌 경우가 이제 도기로 가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석기라고 하는 것, stoneware. 여기서 석기는 돌로 만든 그런 어떤 기구라는 의미가 아니라, 석기, stoneware. 예.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옹기와 가까운 거고요. 소송 온도가 1000도에서 1200도 정도가 되고요. 통일신라 시대의 경질독이라든가 고려 청자도 초기에는 여기에 해당된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예요. 자기. 포슬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1250도에서 1300도씨 이상에 해당이 되는 거고, 유약을 입히고 그리고 완전히 자화가 된 그런 상태의 도자기를 얘기를 하고요. 이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고령토, 테토라고 하는 도자기를 만드는
도자기 몸체를 만드는 그 흙이 고령토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령토로 만들어진 백자류가 바로 자기류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오늘도 시간이 꽤 경과가 돼서 1교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